네. 오후장 이슈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24 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금요일이고 뭐 다음 주 또 나름 요즘 뭐 변동성도 좀 커져 있고 다음 주 시장 준비하는데 뭐 이런 점 주목해봐야 된다. 뭐 잠깐 좀 짚고 시작을 해볼까요? 시장이 뭐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흐름이지만 그래도 뭐 주도주 관련된 부분은 없지만 테마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순환매 흐름을 잘 따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도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 쉬어가는 쪽에 또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다음 주가 되면 또 순환매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무조건 이제 따라가는 그런 매매보다는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놨다가 다시 순환매가 돌 때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내일 새벽이죠. 한미 정상회담 이제 뭐 발표도 있고 그 앞두고 이슈 시간에 좀 여러 가지를 다뤘어요. 뭐 반도체, 뭐 배터리, 네. 또 뭐 남북 경협 관련한 부분, 백신 관련한 부분 이런 얘기 다뤘는데 어떻게 좀 팀장님은 지금 뭐 좀 관심에서 봐야 할 뭐 이슈로 뭐 어떤 부분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예상 밖의 이제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새롭게 좀 부각될 수 있는 테마주로 좀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일본 업체죠, 뭐 유니클로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이제 그 같이 공급을 해서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수익 금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니클로 관련된 부분이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미국의 매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결국 중국 쪽의 매출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제 유니클로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면화를 계속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우리나라 업체들에 있어서는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예전에 그 일본 무역 규제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뭐 이슈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북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의류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뭐 그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뭐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온 종목들도 있고 윗꼬리를 좀 다른 종목들도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의류주들 실적 부분도 받쳐주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엔 이제 종목별 장세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 관련된 부분, 보복적 소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모든 종목이 상승을 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 결론적으로 실적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해외 쪽에 대한 부분, 이제 OEM이라든지 ODM 쪽으로 얼마만큼 매출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자막에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해서 봐야 될 의류 관련 뭐 종목들 좀 이렇게 짚어주신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대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신원이나 뭐 인디에프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결국에 이제 OEM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과 뭐 유럽과 그리고 뭐 중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뭐 한세실업과 영업무역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슈가 FNF 재상장이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간략하게 생각해 주시면. 이제 사업회사 FNF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서 FNF와 FNF 홀딩스로 네. 이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차피 본업인 의류 쪽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류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에 대한 흐름에 좀 더 뭐 그동안에 많이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지만 결국엔 이제 FNF는 이제 정지가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정지 당했었던 그 기간만큼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FNF는 상승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FNF 홀딩스는 이제 뚜렷한 자산이 이제 다 FNF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밸류에 대한 평가를 받기가 상당히 고달파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하지만 F&F 쪽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 쪽 관련된 부분, 뭐 디스커버리나 MLB 관련된 부분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의료 관련주를 좀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뭐 탑픽 종목이랄까요? 뭐 어떤 걸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관련된 종목 중에 보실 종목은 이제 LF라고 해서 이제 LG 패션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를 좀 눈여겨 보시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보복적 소비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뭐 이슈가 될 수 있는 쪽이 이제 의류 쪽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의류 쪽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실적이 더뎠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뭐 다양한 그런 자회사를 보유를 했고 그런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을 해놨다. 그래서 코람 자산 투자 신탁, 이제 부동산 신탁 관련된 부분을 19년에 인수를 해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LF 푸드는 좀 실적이 더디지만 올해부터는 실적이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트라이서클이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상당히 좀 매출에 대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동아TV라고 하는 이제 오프라인 쪽 관련된 부분과 접목이 되면서 같이 사업을 좀 잘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골프 관련된 부분에서 의류 쪽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길게 봤을 때는 뭐 한 24,000원 이상까지 목표가를 좀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절가 18,4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골프 관련 얘기가 네. 이제 나오니까 네. 이제 드릴 말씀인데 그 의류 관련주가 이제 최근에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하나는 이제 뭐 보복 소비 그리고 뭐 마스크를 벗고 나서 뭔가 이제 옷을 이제 많이 사고 요것도 있었는데 골프 의류 쪽은 이 코로나와 관련 없이 계속해서 이제 좀 잘 나간다 해가지고 계속 좀 언급이 좀 됐었는데 골프 의류 쪽은 아까 말씀 주신 LF도 좀 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쪽은 지금 뭐 어떤 종목들 뭐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골프 초보 이제 골린이라고 해서 골프 인구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가가 되고 있는 연령층을 보면 20, 30대가 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20, 30대가 상당히 좀 많이 어떤 쪽에 뭐 지출을 하느냐를 보면 결국에 의류 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의류만 봐도 올해 5조 6,800억 정도 시장 규모를 진입을 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서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골프 관련된 의류는 이제 코롱인더나 크리스 FNC 그리고 휠라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조금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을 보면 골프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가 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이제 재평가의 기준으로 골프에 대한 의류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각 특징주 ES 캐스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그래도 계속해서 낙폭 줄여나가려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확인해 보시면은요, 코스피는 현재 0.1% 가까이 0.15% 하락 3,15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0.2% 하락 970선 회복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4개 종목 카테고리별로 꼽아봤습니다. 먼저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기아 체크해 보겠습니다. 투신과 보험 중심의 기관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외인 기관 같이 순매수하는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EV6로 유럽 돌풍을 일으킨 줄 알았던 기아차가 내연기관차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나 봅니다. 지난달 현대기아차의 유럽 시장 합산 판매량이 작년 동월 대비해서 320%나 가까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작년 코로나로 공장 가동이 멈춘 데 따른 기저효과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겠지만 기아차만 따로 떼놓고 보면 300% 이상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데에는 분명히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기아 오늘 61선 넘어서는 모습, 오후에도 견조한 오름폭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 내일 열리는데요. 테마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열릴 내용, 북한 의제 내용에 대한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백신 협력 문제가 논의된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 대북주, 백신 테마 모두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선별적으로 그 안에서 질서 없이 움직이면서 신원 같은 경우는 장중 20% 가까이 급등, 현재는 8%대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고 또 백신 관련 종목은 협력 기대감과 더해서 모더나 백신이 식약처의 품목 허가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녹십자홀딩스 변동성을 키웠죠. 또 엔투텍은 5% 가까이 오름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종목은 삼형 에센스입니다. 오늘 상장 첫날 한때 따상을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상한가 직행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슈 종목으로 꼽아봤고요. 마지막 리포트 종목은 FNF입니다.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분할 후 재상장을 시작한 오늘 목표 시가총액 4조 3천억 원을 제시하면서 목표가는 56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종목 꼽아봤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매매 전략 어떤 종목 듣고 가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저는 이제 기아 관련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아가 뭐 어떻게 보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8조를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관련돼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는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좀 긍정적일 수 있고 좀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얼마만큼 빠르게 좀 진척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좀 그래도 긴 흐호보로 본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는 한 9만 원 정도 선까지는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채령 팀장님 오늘 저는 이제 처음 뵀는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